Hello 키워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 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따라 왜 이래 발음이 안 되네요. 자, 오늘 준비한 키워드 어떤 겁니까? 우리 진행자께서 백신 사절단보다도 더 이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백신 사절단은 보니까 이렇게 큰 부담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본인들이 한 말대로 해석한 건데. 그러니까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오늘도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슈를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헬로 키워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제 워낙 지금 뜨겁게 불다 보니까 네.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또 그만큼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가상화폐라는 신기술을 내세운 사기 수법들이 좀 문제입니다. 예.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다 보면은 이 위험을 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사기를 쉽게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거 다 뭐 사기 아니냐 이러는데 그 사기를 이용해서 또 사기치는 그렇죠. 예,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 의견도 네. 많아요. 그럼요, 이거 그럼요. 자산이다. 가상화폐 자체의 가치를 두고서는 이제 여러 어떤 학문적 논의라든지 뭐 금융 관련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를 두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사기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그래서 이제 명동 코인입니다. 명동 코인. 예전에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EBS에서 했던 그 문학 드라마 중에 이제 명동 백작이라고 있었는데 예.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이거 별걸 다 하시네. 그런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유통하는 코인의 이름이 이제 명동이 붙는 겁니다. 왜 예. 명동이 붙느냐? 서울 명동의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 그 정책과 함께 가기 위한 가상화폐다. 이런 식의 이제 미끼를 걸어가지고 수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이번에 이제 경찰에 체포되고 또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그동안 주장하기로는 명동 코인 측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예. 그래서 명동의 상인연합회하고 업무 협약도 했다. 어허. 그래서 이 명동 코인을 가지고 이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명동 코인을 명동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10%의 할인도 해주고 일종의 지역 화폐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직접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명동 코인 전용 출금기도 설치를 하겠다. 곳곳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그 출금기를 설치하는 장면을 자기들끼리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예. 이 투자 설명회 할 때 그 유인물에 팸플릿에 넣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부 거짓말인 전부 사실이 거짓말. 아닙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그 가상화폐로 꼽히는 비트코인조차도 여전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약 사항이 많은 상태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속칭 듣보잡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것 자체도 믿기가 힘든 일인데 예. 게다가 정부 중구청에서 나서가지고 구청에서 지급을 보증을 해준다? 이런 것도 사실은 믿기 힘든 일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여 원을 투자를 했던 50대, 60대의 장년 피해자들만 지금 뒤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아유, 그 사정 딱 하게 됐네. 그렇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또 돈을 떼이셨어요. 7억 원이나. 이분들이 왜 이렇게 속으셨느냐 하면 들여다보니까 이 코인 사기라는 게 예.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화폐 투자, 그러니까 코인 투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속기가 쉬운 구조라는 건데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 폰지 어떤 사기.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기원이 된 건데 우리말로 쉽게 고치면 이제 일종의 금융 다단계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투자한 사람한테 예. 큰 이자를 아주 높게 쳐주겠다. 혹은 배당금을 아주 많이 쳐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예. 그럼 처음에 돈을 넣죠. 예. 그럼 그 투자자한테 주는 그 이자나 배당금은 어디서 오느냐? 그 뒤에 들어온 투자자들한테서 땡깁니다. 돌려막기? 그렇죠.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뒤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예. 그 돈을 앞 사람한테 계속 전달을 하면서 아하. 점점 부피를 키우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더 이상 새로운 호구가 들어오지 않을 때.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돈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 뒤 거를 땡겨가지고 앞에를 줘야 되는데 예. 이게 더 이상 못 주게 되는 사태. 예. 그렇게 되면 그때 사기꾼들은 어떻게 되느냐? 딱 막아버리고 돈 들고 튑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분이 제일 큰 피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은 이자만 준 거기 때문에 예. 앞에 투자했던 분들도 원금은 다 날리는 거죠. 아하. 이 비슷한 구조를 명동코인에서 만들어냈던 건데 네. 제가 그 명동코인이라는 그 화폐 가상화폐 주장하는데 예. 소개 사이트를 가봤더니 굉장히 소개 사이트도 있어요.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해놨습니다. 다른 가상화폐들처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MD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동 MD, 예. MD 코인 플랫폼이다 이러면서 예. 우리는 검증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주화되고 통합된 지불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게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검증을 못하는 상태인데다가 민주화된 지불 플랫폼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화되고 통합됐다. 네. 이건 정치권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은 네. 거죠. 이제 여야 화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네.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이런 소개만 봐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이 구현이 됐다는 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잘 모르는 상태로 빠져들기가 쉽고 만약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사설 상품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 없는 말을 멋있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의 예술사기네, 예술사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럴듯하게 온라인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예.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속아 넘어가는 건데요. 심지어 조건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달아놨습니다. 네. 명동코인 같은 경우는 매일 2%씩 배당금을 와, 지급합니다. 무지한히 센 거죠. 야, 이게 연 이율 2%도 아니고 월 이율 2%도 아니고 매일 2%. 그럼 50일이면 원금만큼 이익을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벌써 여기서부터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 게다가 투자금의 4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네. 이렇게 걸어놓고 심지어 초반에는 배당금을 꼬박꼬박 집어넣어 줍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진짜로 돌아가는가 보다. 아하. 이런 분들한테 계속 돈을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초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환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또 환전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차 싶을 때는 이미 늦을 정도로 끌어들이는 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이 배당도 더 이상 안 해주고 환전도 안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예. 아니 이런 걸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면 뭐 환전소 비슷하게 네. 뭔가 좀 외형적인 꾸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가상화폐의 일반적인 투자 방식하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 세 번째 키워드가 사설 거래소입니다. 사설 우리가 거래소. 이제 주식 거래를 하려 그러면 주식 거래소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기관이 필요하듯이 네. 이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필요한데 그렇죠. 코인은 지금 국가에서 그 금융 시스템으로 이 포섭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사설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맡기는 그 코인 업체하고 네. 그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 중개를 해주는 그 거래소가 만약에 둘이 짰다. 예.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사기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코인 거래,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은행하고 연계가 안 된 거래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은행 거래랑 거래소가 연결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의 실명 거래 계좌에서 바로 거래소로 돈을 보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업체에서 자기네 법인 통장을 열어둡니다. 아하. 그러면 개인들은 그 법인 통장에다가 자기 돈을 투자금을 보냅니다. 예. 그러면 그 법인 계좌랑 사설 거래소만 연결을 하는 거죠. 아하. 은행은 빠지고. 은행은 빠지고 은행이 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넘겨받은 코인 업체로부터 돈을 넘겨받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A 씨라는 분은 100만 원 넣었고 B 네. 씨는 200만 원 넣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코인으로 나눠서 계좌를 가상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예. 라는 게 지금의 구조입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코인 업체하고 거래소가 짰다면 예. 그래서 여차할 때 그냥 마음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예. 혹은 그 코인 자체를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고 원래 맡겨뒀던 돈을 더 이상 돌려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랑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사설 거래소에다가 내 코인을 팔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100만 원어치의 코인을 딱 판매를 하죠? 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개인 계좌랑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사설 업체, 코인 업체의 법인 통장으로 일단 갔다가 아하. 그 법인 통장에서 다시 개인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아하. 근데 코인을 만들었던 그 업체가 법인 통장에서 돈을 안 빼준다면 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안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어느 대목에서 수상하다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지식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오는 9월까지 해가지고 네. 은행이랑 직접 실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 연동을 해라. 예. 그거를 안 하면 사설 거래소들은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사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장치는 있는데 네. 이게 비트코인이 골드러시 같아가지고 네. 막 몰리면서 오히려 위험은 더 커지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 사설 거래소가 실제로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 100개는 넘는 것 같고 200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그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 예. 그거 말고도 뭐 이 국내 4대 업체라고 해가지고 대형 거래소들, 초대형 거래소들, 뭐 빗썸이라든지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사실은 수시로 시스템 에러가 지금 나고 있는 상태라서 예. 이 걱정이 깊은 겁니다. 그래요. 이 업체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국가 정보 기관, 정부 기관의 인증을 공식적으로 받은 기관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보호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예. 사기 피해를 좀 예방하려는 노력을 아직까지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듣기에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예, 나중에 언제 내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